오늘은 앤디 클락의 Surfing Uncertainty이라는 책의 1장을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앤디 클락의 책 The Experience Machine, 이 책이 약간 더 대중적인 버전의 책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좀 더 심화 버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Predictive Coding 혹은 Predictive Processing을 다루는데 앤디 클락은 Predictive Processing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이 이론의 기본은 우리가 감각할 때 입력되는 감각 신호가 있잖아요. 요게 우리 뇌에서 하향식 예측의 흐름과 만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하향식 예측은 형태, 색상 같은 시각적 처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촉각, 청각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정서, 운동에 대한 예측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이 세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예측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지문을 보시면요. 예측이 입력 신호를 적절하게 설명할 때 또는 입력 신호와 예측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지각 경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어수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치하면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류가 존재할 때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볼 때 분명히 우리 뇌 안에서의 예측과 입력되는 감각 신호 간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애매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로서 경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 신호와 하향식 예측이 만났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만 그 순간에도 지각은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류는 위로 흐르고 예측이 변경될 수 있게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순간, 그리고 오류가 반영되어 좀 더 높은 예측을 생성하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여러 계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굴의 윤곽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얼굴의 점선면에 대한 예측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를 반영해서 예측을 변경하는 과정도 이런 여러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일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지각 경험이 된다. 다층적으로 정보가 처리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커다란 주제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이 협상을 통해서 하나로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리 초기에 이 프레딕티브 프로세싱 시스템은 단일 해석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종종 오류 신호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신호는 경쟁하는 믿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위아래로 전파되면서 초기 유발 반응의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자연 풍경 속의 동물들과 같은 지배적인 주제로 빠르게 수렴되고 그 후에 큰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여러 마리의 호랑이들과 같은 세부 사항이 협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먼저 일반적인 장면을 파악한 다음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반복적으로 협상되는 요점 파악 모델을 선호한다. 이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는 나중에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는 나중에 보는 이 계층적으로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표현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각 입력은 설명이 되어야 하며 가설은 증거를 찾는다. 결국에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떠한 정보들인데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릴라냐 사람이냐 이 원인을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각 입력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그 감각 입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가설은 또한 증거를 찾는다. 자신의 예측이 잘 들어맞는지 그런 확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예측 처리 이론은 결국에 베이지 추론과 결합이 되거든요. 예측 처리와 베이지 추론의 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항상 인간에게는 높은 사전 확률을 갖는 경쟁하는 가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떤 실루엣을 발견했을 때 저것은 사람이다라는 사전 확률이 높은 가설이 예측으로 제시가 되고요. 또 저것은 고릴라다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사전 확률을 갖는 가설로 여겨져서 예측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가설보다는 낫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모든 가설이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몇 개의 유력한 후보들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무한이 아니며 또 무한히 가설을 생성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사전 확률이 높은 몇 개의 경쟁 가설들이 경쟁을 한다. 그리고 입력되는 감각 입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혹은 그것이 가장 일치하는 혹은 우도가 가장 높은 가설이 가산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사전 확률이 높고 또한 들어오는 데이터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가설이 사후 확률이 결국 높다라고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설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후 확률이 높은 가설이 선택돼서 그 가설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확률이 높게 만들려면은 사전 확률이 높고 또 우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 정보가 고릴라의 특징을 아주 많이 담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고릴라 가설이 우도는 굉장히 높게 산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 한복판에서 고릴라를 볼 확률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고릴라에 대한 사전 확률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릴라 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은 낮고 우도는 높게 형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후 확률이 낮게 산출이 돼서 가설로 채택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추측을 통해 현재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하는 예측을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릴라가 골목 저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고릴라에 비하면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 가설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사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 사후 확률도 높게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릴라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정보를 더 받게 되면은 이 고릴라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많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오류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는 항상 이 생성 모델이 있는 위로 흐르게 되는데 이 오류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릴라 가설이 선택이 됩니다. 바뀐 모델에 따른 예측은 현 시점에서는 사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선택돼서 다시 하향식으로 흐르게 되고, 또 현재 입력되고 있는 감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설 자체가 가장 사후 확률이 높은 가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릴라 가설로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크지 않으면 적당한 오류를 갖는 가설, 그러나 나로서는 최선의 가설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적당한 가설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류율이 크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미처 고릴라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신호는 뭔가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가설은 바꾸지 못하는 상황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설도 여러 개 갖고 있을 테고, 반면에 너무 한 곳에 매몰된 사람, 예를 들어서 주변 정글을 탐험해 본 적이 없고 도시에서만 산 사람은 이 새로운 사물을 보면은 적당한 가설이 생각되지 않아서 벙찐 상태로 몸이 얼어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감각 신호에 맞춰서 적당한 예측을 내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커다란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릴라를 계속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프 호킨스의 주장을 상기해 보면 피질 기둥들 사이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선거에서 이기는 경험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다. 이로써 지각 경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질 기둥 하나하나의 합의가 확률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이 이 피질 기둥 간에 얼마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확률이 계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프 호킨스의 주장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기호주의의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연결주의에서는 구조를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이 됩니다. 딥러닝 같은 게 연결주의죠. 그런데 이 연결주의의 예측 모형을 탑재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원인을 분리해내려는 움직임 속에서 구조를 포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호와 규칙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했었던 기호주의 프로그램, 이것의 장점은 구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었고, 반면에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을 대표적인 모델로 가지고 있는 연결주의에서는 구조를 다룰 수 없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연결주의 프로그램의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을 접목을 하면은 이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이 결국에 원인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들이 이것은 사자다, 이것은 호랑이다, 혹은 이것은 나의 팔이다, 이것은 무슨 냄새다, 이런 식으로 원인들을 발라내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이 원인만 발라내는 것이지 기호주의의 구조에 비해서 모든 것을 구조로 발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구조와 패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예측 처리와 관련해서는 행동에 대한 기술이나 정밀도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